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VR 뭔지 다들 아시죠? VR. 위야. 아, 그 게임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군대에도 VR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대요. 와우. 뭐 요즘 군대 좋아졌다 이런 말은 뭐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장병들이 VR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VR을 이용해서 첨단 무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최신 전차나 고공 강화 훈련을 할 때 가상현실 상황에 들어가서 실제와 같은 진동을 느끼면서 전투 기술을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와, 대박. 그 외에도 야전 취사 장비 이용 방법이나 장갑차 수리법도 VR로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육군 52사단 서초 예비군 훈련대에서는 VR로 실전과 비슷한 반동과 소음을 느끼면서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VR로요? VR로. VR. 예. 자, 첨단 기술에 발맞춰서 훈련도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 군대 더욱 든든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행군기도 달려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뭐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아, 그게 아니라요. 아니 진짜 무슨 일 있는 것 같은 게 깨톡 지금 프사가 바뀌었어요. 아 진짜? 네, 내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 정말? 깨톡 부사는 아무 의미 없던 거예요. 잠깐이나마 고민 장병의 마음을 느껴보시라고 연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고민 장병은 지금 이보다 더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만나볼까요? 고민 장병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여친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눈칫밥 1년차 상병입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취향부터 입맛까지 완벽히 들어맞아요.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죠. 근데 제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사냐고요? 그게 말이에요. 한 달 전. 울뚜미니 프사 바꿨네. 우리 전에 경주 갔을 때 찍은 거 맞지? 응. 저게 우리가 찍은 마지막 커플 사진이잖아, 유유. 그러게 유유. 우리 언제 또 사진 찍을 수 있으려나. 오빠도 휴대폰에 커플 사진으로 도배하고 싶다. 이번에 오빠 휴가 나오면 사진 잔뜩 찍어주자. 이번엔 휴가 며칠이야? 이번에는 3박 4일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 유유. 그래서 수민이 얼굴 잠깐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3박 4일 휴가잖아. 근데 왜 잠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이번에는 못 본 친구도 좀 보고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지난 휴가 때 집에 안 왔다고 엄마가 서운해하시더라고. 야, 휴가인데 집에 안 갔어. 친구들은 만나면서 나 볼 시간은 없다. 뭐 이런 거네. 알겠어. 아, 지난 휴가 때는 우리 계속 붙어 있었잖아.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알겠어.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역시 울 여친 마음도 넓고 너무 예뻐. 10분 후. 자기야, 갑자기 프사는 왜 내렸어? 뒤끝 장렬. 상태 메시지는 또 뭐고? 유유. 상태 메시지에 너에게 난 뭘까? 지친다. 이렇게 튕겼구나. 이거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이야? 프로필 설정하는 거 내 자유잖아. 신경 쓰지 마. 아, 자기야. 이번 휴가 내내 못 본다고 해서 그래? 말을 해줘야 알지. 유유. 2주일 후. 리피, 너 휴가 나왔다며? 야, 애들이랑 만난다면서 왜 난 안 부르냐? 아, 넌 원래 알아서 잘 오잖아. 야, 근데 너 혹시 수민이랑 헤어졌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만나고 있는 커플한테 헤어지다니. 아, 헤어진 거 아니야? 야, 근데 수민이는 왜 깨톡 프로필을 그렇게 해놨대? 난 너희들 헤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응? 수민이 프로필이 어떤데? 나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봐봐. 야, 싸운 거 있으면 얼른 풀고 화해해. 수민이 화 많이 난 거 같던데.
잠시 후. 지수민, 너 지금 깨톡 프로필 이거 뭐야? 왜? 또 내 프로필이 뭐? 아니 이번에도 사진 싹 내리고 음악까지 설정해놨더만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거 무슨 의미인데? 상매에 있는 메시지는 또 뭐고? 다 부질없는 집. 그냥 한 거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 설마 어제 내가 동기들이랑 논다고 연락 늦게 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제 괜찮다고 했잖아. 동기들이랑 논다고 2시간이나 늦었지만 다 이해한다고. 아니 수민아, 유유. 화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제발 나한테 직접 말해달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기분이 상하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분을 표출해요.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 하나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한 여친인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연만 봤는데 벌써 속이 답답하네요. 아, 아니 나 화났다, 나 서운하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제 그래놓고 문제는 이제 깨톡 프로필에 티가 확 난다는 거죠. 많이 나죠. 네. 이 상태 메시지는 세상 우울한데 정작 물어보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네. 이러면은 미칩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게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화는 났어. 근데 쿨해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심리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쿨한 것 같은데. 뭘까요? 쪼잔해 보이고 그러니까, 싶지 않아. 맞아. 친구들이랑 몇 시까지만 놀아 이것도 이상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진짜 알아서 잘 처신해 이거네요. 그리고 연애 관계도 사실 권력 관계잖아요. 누가 우위에 서고 누가 좀 더 매달리고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뭔 들어서 소리죠?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연애를 할 때 만약 내가 나 화났어라고 하면은 제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말을 안 함으로써 얘가 왜 화났지 이렇게 안절부절해야 하면은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죠. 누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꼭 참다가 한 번에 빵 터뜨릴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들은 좀 어떤 스타일인가요? 지금 좀 기분이 나빴다. 저는 조금 쌓아두는 편이고 남편은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화가 났으면은 너 나한테 한 3시간 동안 말 걸지 마. 너무 좋겠다. 네. 자유잖아, 3시간 동안. 그쵸? 왠지 좀 이렇게 발걸음 가볍긴 해요. 나 화났으니까 3시간 동안 말 걸지 마. 그래 알겠어. 난 널 이해해 이러고 뛰어나가더라고. 아니지. 그 앞에서는 나 화났으니까 3시간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지 마. 알았어. 이제 그런 디디디? 신경도 안 해요. 퉁! 다치면 네. 1박 2일짜리만. 슬리피치는. 네. 저는 굉장히 쌓아두는 편이었어요. 엄청 쌓아두고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일이 커지지. 네. 싸움이 이게 커지고. 갑자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것도 그랬고 저것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폭발하는 거네요. 걷잡을 수 다 없이. 얘기하면 이제 막 이제 상대방도 막 그거를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인데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제가 화내는 그 진지한 상황이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인가? 잘못했어. 생각 의자에 앉아. 잘못했어. 다 성격 차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사연 속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남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땐 물론이고 슬픈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도 다 SNS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뭐 나에 대한 이야기만 올리면 다행인데 내가 싫어하는 상대를 약간 저격, 약간 저격글, 뭐 공격글, 뭐 이런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하는 이제 감성글들이 있습니다. 눈물 셀카.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게 이제 레전드죠. 이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걸 그쵸, 보면 그쵸. 이 이불킥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네,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왜 준비했죠? 보시죠. 와우, 지금 한 20줄 됩니다. 와. 이거 스밍인가요? 시인이네요, 시인. 야, 한번 본인이 한번 모르겠어요. 마지막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맞아, 좀 읽어줘요. 마지막 줄만 읽어줘요. 읽어주세요, 마지막 줄. 조금만. 그래요. 조금은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조금은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다시 열심히 안 살았죠. 네, 수민 씨. 수미 씨하고 이 고민 사연 속에 우리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SNS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심리 뭐라고 생각해요? 들어볼까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저딴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SNS가 저의 그림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기장. 네, 전 그림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통 일기는 자기만 아는 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은 일기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런 기분이야. 같이 느끼자. 약간 이런 느낌. 다시 열심히. 제 생각엔 약간 SNS상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보고 야, 너 괜찮아? 뭐 이렇게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뭐 다독여주는 이 케이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남친아 나 이렇게 화났어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표현하는 거. 알아달라 이런 거죠. 네, 보여주기 네가 좀 알아달라. 위한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질투가 났어요. 그럼 내가 진짜 행복한 사진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배출용으로. 근데 이게 저는 또 하고 나면 또 회의가 드는 게 이게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사실 SNS에 뭐를 올린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행동이잖아요. 진짜 그러네. 해놓고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고민 장병의 여자친구는 다툴 때마다 프로필 사진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연인 사이에서 좀 하면 안 될 행동 아닐까요? 자, SNS에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말없이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연인의 심리가 궁금하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연애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와.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네, 말없이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기분이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행동 등을 심리학에서는 수동적 공격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공격 성향이란 상대에게 매우 화가 났을 때 매우 감정적인 방식으로 분노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수동적 공격 성향이 나타내는 원인은 세 가지로 꼽아보자면 첫 번째,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나다. 네, 두 번째, 불만을 표현할 용기가 부족하다. 세 번째, 상대의 알 수 없는 반응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수동적 공격 성향은 연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감정 표출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고민장벽 해결책 드려야겠죠. 네. 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여친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민장병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AI가 발달해서 사람의 감정까지 이제 분석을 해준다고 해요. 사진을 보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낼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AI가 얘 화났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때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럼 괜찮아요. 다행이다. 네.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본인의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면 메시지나 편지로라도 조금씩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첫 걸음마를 떼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을 서로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여자분들 중에도 감정 표현 같은 거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민장병이 먼저 좋은 감정도 막 표현을 해주고 자기가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계속 표현을 자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친도 그래 서서히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장병 커플은 이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민장병은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라고
말하라고 닥달하고 여친은 계속 본인만의 방식대로 뭐 투사를 뭐 내린다든지 이런 다른 자신만의 방법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소통이 안 되고. 맞습니다. 맞아요. 자, 연인 사이에는 이 쌍방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바란다면 고민장병 먼저 좀 속마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솔하게 말을 하면은 여자친구도 고민장병의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요? 고민장병은 여자친구가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자친구는 고민장병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결책에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당신도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연애에 속 썩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자유롭게 사랑하라 프리한 사랑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프리한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문 두드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면들의 인권은 사수하라 인싸 인권의 슬리피스.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셋, 넷.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여러분, 오늘부터 인싸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예, 장병들의 인권 사수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아니, 새로운 가족이요? 아니, 어디 여기 이 자리가 없어지나 이제? 어떻게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니, 빈자리 없어요. 진정하시고. 수민 씨 진정하시고. 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새 가족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미 만난 적이 있고요. 오. 네. 곽범이네. 그래서 오, 가장 유력하지 않나요? 또 힌트 갑니다. 행궁기에 너튜브 조회수를 올려주신 분입니다. 알겠다. 아시겠죠? 이걸로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상까지 받았어요. 감이 오죠? 네. 행궁기의 새 가족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충성 21사단 병장을 만기 전역한 너튜브 효자손입니다. 앞으로 행군기 새로운 가족으로서 제 전공을 살려 정군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충성! 아, 좋네요. 오늘부터 행궁기의 새 가족이 된 그분의 정체는 바로 너튜버 효자손이었습니다. 저 효자손이 이제 저희를 또 충성마트 꿀조합으로 인해서 또 네. 미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신 분이잖아요. 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너무 환영하는데 저희가 근데 인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분과 인권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너튜브 쪽으로 잘 나가는 그 꼰대이 형님. 그 형님도 이제 이분을 잘 알더라고요. 네. 효자손을. 그 꼰대이 형님한테 들었는데 효자손이 군 튜버로 네, 유명하답니다. 맞아요. 네, 충성마트 꿀조합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 군생활을 실감나게 재현을 해가지고 우리 예비역들과 현 장병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럼 앞으로 효자손이 행궁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예전 군대 이야기부터 요즘 군대까지 실감나는 연기를 우리 효자손 씨가 담당해 줄 겁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인권 프로그램 뭡니까? 행궁기죠. 행궁기와 대한민국 대표 군투버 효자손이 만났으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특급 콜라보다. 콜랍.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너튜브 구독자 수가 15만 명이 넘어요. 와우. 자, 효자손 구독자분들 행궁기로 어서 오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효자손을 영입한 이유는 가장 큰 게 그거죠. 빨대를 꽂기 위해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효자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권을 긁어주는 남자. 임금남. 좋다. 임금남으로 저희가 부르면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자, 자손이 형 나와주세요.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간지 집중하자. 복무 신조. 우리 경이
복무 개월. 야, 군인 월급. 야, 요거 차이 많이 나죠. 야, 이거 노래 확 들어오네. 아니, 와. 야, 담피로 가자. 저 방금 전에 피우고 와서 혼자 갔다 오십시오. 아, 같이 가자. 아, 회장님 저 진짜 속이 안 좋습니다. 아, 참. 다녀오십시오. 그래. 야, 여자 소개시켜 같이 가자. 예전에는 어땠길래? 아, 담배 피러 가자. 저 방금 전에 뭐? 아, 아닙니다. 추워가지고 씨. 담배 있지? 그렇습니다. 대답 잘해 씨. 롱로드로 콱 뽑기 전에 씨. 알겠습니다. 연기 잘하시네. 그렇지. 옛날엔 그랬어요. 약간 강압적이었다. 아, 더워 씨. 쿨. 유쾌, 상쾌, 통쾌. 씨, 이놈의 양구는 겨울 다음 바로 여름이야. 아우 씨, 더워 씨. 그때까지. 야, 뭐, 최순규 뭐해? 틀어. 에이, 중. 강. 중. 아, 그쵸. 인간부처질. 스터디. 야, 승규야. 네, 무슨 일 있습니까? 작업 인원 2명 필요한데. 아, 그러면 생활관에서 2명 추려서 보내겠습니다. 그래. 공부하냐? 그렇습니다. 내일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어서. 아, 진짜? 부대에서 보내준대?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 시험 있다고 하니까 내일 미수지역 칸에서 나갔다 오라고 하셔서. 일병 때 공부를 할 걸. 다음에 그럼 필요하신 책자 있으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네. 야, 최승규. 뭐하냐? 공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추적 떨지 말고 형이 나 따라서 최단 시트 운동이나 줘줘. 일병 나부네가 미쳐가지고 그냥 씨. 물러래 하여간. 아유 씨. 야. 아, 인간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잠을 못 자겠잖아. 아이씨, 알았어. 아이씨. 그래, 맞아. 심하게. 아, 동계생활관이니까. 과거에도 이건 근데 똑같지 않나요? 야, 이병 이석균. 너 잘 때 긴장 안 하냐? 죄송합니다. 콧구멍 긴장 안 해? 각 안 잡아? 한 번만 더 그려봐. 저거는 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안 자야 되나? 불안한데. 야, 어떻게 왜? 써. 어? 네? 진짜 그랬어요? 진짜 연기랑. 자, 저는 무엇보다 라떼 군대 얘기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저는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예, 영상에서 나온 과거 에피소드 다 제 얘기 같고, 예, 담배 피우는 선임은 당연히 따라가야 했고, 뭐 여름에 뭐 인간 무체질은 뭐 일상이었고, 생활 공부 무슨 공부? 그렇죠. 그 아마 2000년대 군번들은 그 다들 옛날 군대에 공감을 할 텐데
요즘 군대는 시설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도 굉장히 존중해주는 분위기라고 맞아요. 해요. 네. 옛날에는 왜 그렇게들 힘들게 그렇게 군생활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네네. 아유, 네. 자, 어쨌든 영상에 나온 옛날 군대 에피소드는 뭐 당연히 인권 침해 맞죠? 맞습니다. 아유, 마음 풀어줘. 우선 이제 흡연을 강요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의 일환인 자기 결정권 침해, 인간 부채질과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 그다음에 네. 또 코를 곤다고 방독면을 씌우는 것은 이거는 휴식권 침해 및 가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런 문화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 진짜 저 때도 이등병 때 이렇게 몰래 이제 숨어가지고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일병 선임이 와서 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저 방금 폈는데 말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펴. 또 피고 와서 딱 앉으면 상병이 와서 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병장이 와서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한 5대 연달아 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손님 피러 가자는데 가야죠. 예, 요즘은 뭐 이런 일이 있나요? 없죠. 네, 다행히 이제는 흡연을 강요하는 문화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요새는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장병 흡연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한 30%대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 네,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금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에 와서 담배를 끊는 장병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군대에서 옛날 담배 배운다는 얘기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완전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네. 저는 그리고 군대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문화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나서서 챙겨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야전부대 법무참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병들이 이제 다 있거든요. 그때 이제 행정병들 공부하는 이제 분위기를 많이 마련을 해줬는데 특기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 경험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준비해가지고 고시공부 준비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합격해가지고 소식 듣고 막 되게 축하하고 뭐 회식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이라든지 우리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가끔 학창 시절 때도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호들갑 엄청 많이 떨잖아요. 여행 갈 때 막 교과서 챙겨가고 그런 것처럼 가끔 훈련할 때 막 챙겨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양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결과 얻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 코골이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코를 엄청 골아서 저도 입대했을 때부터 훈련병 때부터 자대 배치받고 쭉 이렇게 코골이로 한창 뭐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막 기억이 나서 저도 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말이 선임들이 야 방독면 씌운다. 그러니까 씌우지는 않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인간교육할 당시에 좀 코골이가 이제 동기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이제 등치가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마개 아까 그 너튜브에서 보듯이 이제 쓰고 이렇게 자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심했더라고요. 또 귀까지 막았으니 제가 하는 걸 전혀 몰라가지고 의식을 못했는데 심했다고. 저도 코를 골아서 오히려 룸메나 동기들 중에서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책임이 분산되니까 그게 좀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사무실 점심 시간에 이제 보통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엎드려서 자거든요. 엎드려서 자면은 이게 소리가 반사돼서 저한테 들리기가 쉽거든요. 코골아도. 그럼 바로 깰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해놓고 자는 편입니다. 네. 매너코네. 그리고 사회에서는 분명히 코 안 골았는데 입대 후에 코를 골게 됐다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지? 코골이 배우는 거. 훈련이 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부르셨군요. 뭐다. 리피의 군대 TMI. 또 바뀌었어. 뭔 상관이에요? TMI하고. M도 아니고 I도 아니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랑 열린 결말. 자,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코를 고는 원인은 잠을 잘 때 기도 주변이 좁아져서거든요. 공기가 나가고 들어가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소리가 바로 코 고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숨 구멍이 좁아진대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죠.
당연히 코를 안 골던 사람도 코골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생활관에서 옆 사람이 코를 골고 있다면 아이고 이 친구가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라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코골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임이 옆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 뭐 살짝 깨워서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임이 코를 골면 그거는 뭐 어떻게 답이 없죠. 맞아. 귀 막고 잠을 포기해야죠. 코 골 때 선임이 같이 골아주면은 맞아. 들어 해피하다. 맞아. 높은 선임이 같이 골아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요즘은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전보다 코골이에 대한 구박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동기 사이니까 편하게 이해해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심하게 깨우거나 아니면 구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한 중간쯤 위치에 있었다면 생활관에서 아래의 후임들은 저한테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선임들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다 평등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고 너 어제 코 너무 심하게 골더라. 여러 명이서 네, 여러 명이서 동시에 그렇게 그렇게 할수 폭격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효자손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복불복으로 코 고는 동기가 걸려서 심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불편하게 알아서 잠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인권 침해 여부를 저희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죠. 요즘 군대 스토리에서 인권 침해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골이를 못 견디고 동기를 깨우는 사람 대 코골이를 하는 사람 누가 더 인권 침해를 했다고 볼지. 어렵다. 이 경우 인권 침해 좀 더 가까운 쪽은 코골이를 하는 사람. 아이, 뭐 그게 아니 일부러 억울해. 내가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억울해. 이거 아까 네. 뭐 나 인권 침해요? 두 사람의 이제 사실은 수명권이라는 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골이가 심해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 잠을 깨운다면 비록 이제 코골이 하는 사람의 그 휴식권인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자야 되는 내 휴식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형법상 약간 좀 과장이긴 하지만 정당방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당방위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골이를 하는 사람을 막 수시로 막 깨우거나 막 세게 막 이렇게 절대 잠을 못 자게 이렇게 깨운다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코 고는 사람을 계속 깨울 수도 없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좀 동기 코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 좀 골아봤다는 분들이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사실은 뭐 코밍아웃을 이미 한 처지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골이 전문가인데요. 옆으로 돌려놓으면 돼요. 옆으로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막 엄청 똑바로 하다 막 깨고 막 그랬는데 옆으로만 놓아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엎드려서 자면은 뭐 아까 이제 책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사가 되겠지만 뭐 침대나 이런 경우는 그냥 다 흡수가 돼서 그런지 전혀 모르고 그냥 푹 자게 되더라고요. 또 똑바로 누워도 약간 등에 베개를 대주면 이게 기도가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확보가 돼가지고 훨씬 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그 소리의 반대 음파를 쏴줘서 그 소리를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기나 아니면 후임이 코를 골면은 그 반대 음파로 코를 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가 상쇄돼서 그럴싸해. 그럴싸해. 제가 앞에 부분 할 수 있거든요. 앞에 부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부분 맞춰서 제가 자, 그럼 시작. 흡수가 되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흡수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터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자면서 그 반대 음파로 코를 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는 시간을 맞추면 되지. 피곤하겠다. 그렇죠.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접근은 좋았어요. 네, 참신했죠. 은근히 신선해서 설득됐어요, 아까. ANC. 이 코골이를 멈추게 하는 걸 차라리 포기를 하고 그 소리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 소리만 막아주는 이 귀마개가 있대요. 아, 진짜? 네, 이어 플러그? 어머. 그래서 유독 너무 힘들어하는 동기가 있다면 이 귀마개를 선물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전에 그 한의사 멘토님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도 있잖아요. 눈과 눈 사이 인당혈에 코를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면 이렇게 올라가서
코골이에 효과가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코골은 동기 미간에 한번 살짝 붙여봐 나도. 예, 괜찮을 것 같아. 네, 코골이는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국방부에서 중증 코골이 병사들에게 세상에 코골이 수술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와우. 진짜 좋아졌다. 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고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자,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타나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술관 언제 가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간 미술관. 저는 동물원은 가봤는데 미술관 옆 동물원. 아, 네, 미술관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와 언제 갔지? 슬피 씨는요? 저 작년에 솔비 씨가 불러가지고 솔비 씨 작품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전시. 저는 작년 그 초에 이제 영국에 무슨 뭐 출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미술관에 런던에 있는데 잠깐. 영국에. 영국에 잠깐. 예. 영국. 오호. 때 될 때마다 좀. 잉글랜드. 오, 네. 와우. 저는 2016년 딱 기억나요. 네. 16년. 5년 5년, 네네. 어. 우리는 좀 미술관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최근에 서울 유명 미술관들의 관람객 연령대 1위가 20대였다고요. 이야. 진짜? 네. 제가 또 여기서 유일한 20대잖아요. 아우 너무 저도 있는데. 아우 미안하다. 생각도 못했네. 20대 민간이야. 20대 민간이야. 네, 제가 20대로서 덧붙이자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쁘거든요. 막 조명도 있고 막 나비 날아다니고 막 아시죠?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뭔가 힙해 보이고 좀 뭔가 그림 좀 안다 약간 스웩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미술관이 사실 뭐 사진 찍는 곳이 아니잖아요. 작품 감상하는 곳이지. 저희 단학가가 우리 Z세대 장병 여러분들의 인싸력도 높이고 교양까지 한층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미술관 100배 즐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술에 대한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이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그리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14년째 전업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술관 100배 즐길 수 있는 꿀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예요. 최초. 전업 주부는 아는데 전업 도슨트는 처음 들어봐서.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Hi, my name is Dawson. 저같이 이제 미술관하고 이제 사이가 이제 완전히 먼 사람들은 도슨트라는 개념 자체가 맞아요. 낯설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도슨트는 라틴어로 도세레라고 가르치다라는 어원에서 왔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사실 재능 기부로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이게 왜 가치 있는 일인데 아무도 직업으로 안 할까 싶어서 미술관에서 이걸 그냥 창직한 개념인 거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여러분한테 이런 미술 작품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20대 장병 여러분이 미술관 갔을 때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꿀팁을 전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보자를 위한 미술관 사용. 맞아요. 나를 위한 거네요, 진짜. 나도. 이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미술관 하면은 왠지 되게 고상해 보이고 나랑은 되게 먼 나라 얘기 같고 되게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많고요.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 갤러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훨씬 좀 자유롭게 열려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옛날에 미술관에 뭐 하여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자세가 다 똑같아. 여기에 하나 올리고 여기 이 오른팔은 약간 이렇게 턱에 개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보고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그림인지. 다들 뭐 미리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는 건가요? 이게 원래 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는 게 최대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편히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슨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공부할 때 저희가 뭐 너무 과거로 가버리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개그를 알기 위해서 희극의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꼰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지쳐가지고 중간에 뭐 셰익스피어에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작을 꼰대이부터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가서 재밌네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보다 보면은 좋아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뭐 SNS에 사진 올리고 이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하고 즐기다 보면 거기서부터 재미가 쌓여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비유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너무 살고 있는 거죠. 반하신 것 같으신데. 꼰대이부터. 매력이 푹 빠지게 되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봐도 모르겠는 작품이 태반이면 10분 만에 한 바퀴 다 그냥 빨리 돌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림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3초 이상 보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취향인가 보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미술인가 보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 우리 또 장병 여러분들도 데이트일 수도 있고 뭐 친구랑 갔을 수도 있고 썸녀랑 갔을 수도 있고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전시를 즐기면 좋을까 이 시작에 대한 좀 꿀팁을 차근차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인상주의, 인상파에 대한 이야기로 해볼까 하는데요. 인상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만 봤습니다. 학창 시절. 들어봤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상파에 대해서 얇게만 들어봤어도 사실 그거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미술 블록버스터 전시라고 얘기하는 대중미술 전시는 거의 50% 이상이 인상파라는 그 장르 안에 있는 예술가들 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상파만 알고 있어도 뭐 믿고 쓰는 인상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느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딴 건 몰라도 인상파만 알아도 이제 50% 이상이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네. 나 인상파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딱 그 톤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인상파 좀 전시회만 그래. 가는 편이야. 뭔 말인 줄 알지? 근데 우리가 인상파를 알기 시작할 때 이왕이면은 먼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고 시작하는 게 괜찮아서 오늘 작품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모나리자 아니에요? 유명하잖아. 아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주 인상파예요. 아니요, 사실 다빈치는 인상파하고 전혀 멉니다. 뭐야? 사실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인상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 게 괜찮기 때문에 일단 다빈치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원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깝고 멀고. 그쵸? 네. 그 원근법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마사초라고 다른 예술가가 있는데 이걸 제일 멋있게 완성시킨 사람이 다빈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개 낀 날 밖에 나가보면은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가면 안개 껴 있으니까 점점 뿌옇게 보이죠. 미세먼지. 그러니까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작품 속에 코, 제일 가까운 데는 제일 선명하게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뿌옇게 그려놓으니까 이전에 그림 그렸던 사람들 비해서 너무 막 야, 진짜 깊어 보여. 이땐 사진도 없었지만 만약 사람들이 사진기가 있었다면 사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다들 막 감동하게 된 거죠. 왜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인상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다빈치 존경했던 후배들이 400년 가까이 사진처럼 그리다가 야, 카메라 등장했는데 이제 사진처럼 그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카메라가 다 해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거 하자. 예술가 이제 창의적인 거 하자 하고 뚫고 올라온 게 인상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공기원근법이라는 거 혹시 알아? 하고 뭐 소개팅녀하고 가서 아내 얘기 되게 뿌여 보이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후배들이 이걸 다 따라했었대. 뭐 이런 얘기만 해줘도 같이 간 그 여자친구나 소개팅녀가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본격적으로 좀 인상주의를 좀 이제 들어가 주시죠. 어디 가서 털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위해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마네라는 예술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마네, 모네, 드가 미술 시간에 외우게 시키잖아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이름은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럼 모네도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그 마네, 모네, 드가의 모네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어요. 전형적인 입시 주입식 교육이죠. 교육. 들어보셨다면 사실 인상주의 전시 가보는 게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름만 알고 있어도 가서 이렇게 즐기면서 허세 부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인상파하면 사실 마네하고 모네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비법을 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네가 8살 선배고요. 모네가 8살 후배인데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인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사람을 많이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표현한다면 후배인 모네라는 사람은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빛이 너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표현했던 게 후배 모네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작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 사람이네. 저 봤지.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CF 같은 데서. 딱 봐도 뭐 이건 누구 작품인지 바로 아시겠죠? 모르죠. 모른다고요? 방금 사람도 얘기해드렸는데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인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기 전에 같이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작품 하나 더 볼게요. 예쁘다. 이건 누구 작품처럼 보이시나요? 자연으로. 모네. 이거는 사람을 원래 마네가 좀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건 모네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두 개 같이 보시는 게 사실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 딱 비교해서 보니까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마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빛 이런 거 사실 관심 없고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든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자체의 표현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순간의 빛이 이렇게 다채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순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은 이 모네에 해당한다는 거죠. 딱 보셨을 때도 느낌 차이가 확연히 있지 않으신가요? 네네네. 난 모네가 더 좋다. 나도. 난 마네. 작품 자체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은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 한번 보시면 이게 당시에 최고 공모전이었던 살롱전이란 전시에 나갔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저기 그려진 여성이 제일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복장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복장 불량이구나. 이게 참 애매한 게 누드니까 복장 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전에도 사실 누드 그림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다만 기존에 그려질 때는 여신만 그려졌던 거죠. 비너스 이런 신만 그려질 수 있었는데 여기선 여인, 인간이 그려졌는데 심지어는 저 여성이 누드 상태로 그려져 있고 솔숲에서 저렇게 미래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화면 밖에 있는 심사위원이나 귀족들한테 너무 당당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으니까 당시 이제 파리지행 입장에선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들의 사생활이 그림 속에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좀 꼴보기 싫었던 거죠. 와,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사회 고발.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다르다. 도슨집이 최고군요. 근데 마네랑 모네랑 스타일이 달라도 둘 다 인상파라는 거죠?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의 아버지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우와. 모네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의 리더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좀 많고 어두워 보이고 하면 일단 마네라고 찍어보시면 타율이 되게 괜찮고요. 인상파 전시 갔는데 색이 좀 되게 화사하고 파스텔 톤 많고 바다나 이런 자연의 붓터치 되게 많아 보인다 하면 일단 모네라고 질러버리면은 타율이 높은 거죠. 근데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모네 같다라고 질렀는데 만약 같이 간 사람의 옆에 이름 확인하고 야 르누아르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누가 모네라고 했니? 모네 풍이라고 했지?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모네 같다라고 했지. 그렇죠. 모네 다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거만 되는 거죠. 좋다 좋다. 오 재밌어. 재밌습니다. 또 다른 화가 없습니까? 좋다 재밌어. 또 아무래도 다른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은 또 소개해드리려고 너무 유명한 예술가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잠깐 좀 볼까요? 이거. 나 저기 갔었다. 이건 압니다. 제가 앤디 워홀 그림이죠. 앤디 워홀 저거는 막 프린트해서 막 팔잖아요. 어디 카페 가면 많이 걸려 있던데 저거. 그렇죠. 사실 앤디 워홀은 작품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어 있는 예술가라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캠벨 스프나 마릴린 먼로 같은 것들도 지금 언뜻 보신 것처럼 아트 상품이나 이런 뭐 퍼즐 같은 거로도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유명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앤디 워홀인데요. 앤디 워홀이 추구했던 것 자체가 약간 고등 예술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경계를 섞어버려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미술을 추구했던 게 앤디 워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작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그다음에 인상파 2작품을 보고 바로 이제 앤디 워홀 작품을 봤잖아요. 네. 이건 사실 무슨 기술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 캠벨 수프는 그냥 미국에서 슈퍼 가면은 맛별로 있는 거고 마릴린 먼로는 심지어 사진을 어떻게 프린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이게 예술인가? 이게 얼마나 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을까요? 있어 보인다. 워홀 작품은 심지어 자기가 찍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수들 시켜가지고 그냥 막 복제하듯이 이렇게 찍어낸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것도 예술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앤디 워홀 작품이 가격대가 워낙 높게 평가되고 비싸게 막 1,000억씩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것 자체가 예쁘냐 아니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대미술, 이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현대미술 시작점부터 중요해지는 건 여기에 어떤 생각을 담았냐, 이걸 왜 했고 이게 어떤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좀 사실 중요해지는 거죠. 앤디 워홀 직전에 추상미술이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미술관 가면 느껴야 되는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이 막 낙서한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 같은 사람이 그의 작품에선 힘이 느껴지네요.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러네요. 이러고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앤디 워홀의 제일 위대한 업적은 그러니까 우리 마시는 코카콜라니 마릴린 먼로니 혹은 뭐 이렇게 연예인분들을 작품으로 제작해 놓으니까 미술 관심 없는 미국 아이들도 이렇게 막 엄마들 따라왔다가 엄마 아침에 내가 마신 코카콜라 있네. 아빠가 좋아하는 마릴린 먼로 있어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앤디 워홀에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명언입니다. 두둥. 그래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언이라서 이게 어찌 보면 앤디 워홀 예술 철학의 반증이 되는 건데 누군가 인터넷에 그걸 한번 써서 앤디 워홀 명언이라고 쓰기 시작하니까 복제 돼서 지금 다들 그게 앤디 워홀 명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름이다. 무슨 말 했어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얘기한 뉘앙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이미지가 이렇게 복제되기 시작하다 보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 안 되는 세상이 결국엔 오게 된다. 이걸 예술로 보여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명언 자체도 어찌 보면 되게 워홀스러운 명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부러 가짜인 걸 알면서 써먹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느낌 그대로 미술관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우리 멘토님이 계신다는 점. 생생하게 도슨트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예요? 조금 비싸. 몇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더 있는데 군인 할인이 있다. 군할. 네, 근데 이번 앤디 워홀 전시는 물론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전시에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있으면은 국립미술관과 시립미술관 할인을 이용해 보면서 좀 다양하게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왜 앤디 워홀 작품만 왜 우리 군인들 할인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그 더 땡 거기 최고 수뇌부에
김대인님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하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꼭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아니 나라를 지키는 우리 바뀌는 게 장병들 맞는 위해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와, 확실하게 멋있다. 건의해서 바뀌도록. 와, 네, 저희는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만히 저희는 있었다고.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네, 사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미술관 갔을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몇몇 미술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국내 웬만한 전시는 다 이 장르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가서 좀 아는 척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보시길 추천드리며 너무 좋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김찬용이었습니다. 와, 틀렸다. 너무 좋다. 설명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죠. 오늘 이 시간 덕분에 미술 얘기에 입 좀 털 수 있는, 열 수 있는 한층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가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복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세, 자조, 별자리, 타로 믿는 편이에요? 어떤 계기가 딱 너무 맞는 거지. 뽀뽀 안 하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뽀뽀도 하고. 아영아 대박. 장병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균과 관련된 건데요. 진흙이 묻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를 진짜 많이 넣었어요. 세탁기가 잘 헹궈주겠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주부들도 이 방법 잘 모르시더라고요. 빨래 팁들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drop the beat. 병영 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군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거 보다 이거 자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